7. 자,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임대차 얘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얘를 좀 키워볼게요. 네, 잘 보이네요. 자, 임대차. 이게 왜 이제 좀 아시면 좋냐면, 앞에서 그 농업인 했단 말이에요. 농업인을 하면, 뭐, 지금 농지연부 경영체하고, 또 농지연금 이것도 있고요. 농업법인도 있고, 또 최근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을 분양을 받았어요. 태양광을 분양을 받았는데, 태양광 분양 받을 때도 이 농업인 자격이 되면 조건이 좀 더 좋아요. 조금 더 좋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태양광 이거를 할 때도 이게 좀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약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해놓으면 좋은데, 그 조건에가 이제 했었잖아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30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자, 그러면 1000제곱미터더라도 꼭 본인께 아니어도 된다. 빌려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빌려도 되는데 농지의 임대, 그러니까 농지를 개인끼리 임대를 하는 거는 원래는 금지예요. 원래는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지하는 거를 어디에서 금지를 하냐? 농지법에서 금지를 해요. 농지법. 한상훈 엑시전님, 예, 저렇게 80%까지, 네, 카드로 80%까지 다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그 금지를 하는 게 뭐냐면 농지법이란 말이에요. 농지법. 근데 이 농지법이 언제 생겼냐? 96년에 생겼어요. 96년에. 그래서 96년에 농지법이 생겨가지고 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 농지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만든 법들은 다 소급해 버리죠. 그러니까 96년에 농지법을 만들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농지도 다 적용을 해 버릴 건데, 이 농지법은 96년에 만들면서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헌법 121조는 소작 제도를 금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든지 예외적으로 뭘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보통 틈새가 되죠. 보통 틈새가 되죠. 예외적으로 뭘 한다, 그게 틈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채팅이 되고 있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을 허용을 하고 있냐? 농지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가서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면 96년 이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겠죠. 저희도 보면 그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상속농지. 상속농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상속받았다, 그거 좀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시 소유농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3번은 패스합니다. 3번은 패스하고, 4번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거는 농사짓기에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농지를 말해요. 근데 얘는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개인간 임대차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질병, 징집, 취약 이런 건데,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5번도 X.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고령 은퇴 농가의 소유 농지 60세 이상, 다 60세 이상이죠. 다 60세 이상 되죠. 또 그분들이 대부분 5년 이상 자격을
했죠. 그리고 거주지 주변이니까 대부분 그 주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1번 그 다음 여기에 상속농지, 그 다음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거는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 네, 6번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번하고 1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 농가면 이제 농사를 안 져야 되는 건가? 은퇴 농가 어디 있었죠? 예, 고령 은퇴 농가. 예, 농사를 안 지면 되는데 그 은퇴라는 거는 항상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한대. 그러면 필요하면 다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 복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퇴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빌려줬다가 다시 자기가 받아서 다시 지으면 되는 거죠. 예. 자, 시골에서 예전에 농사는 지었지만 지금은 농지가 없어요. 네, 그쵸. 네, 농사는 지었죠. 그러면 확인서 같은 거 받으시면 되죠. 새로 농지를 사도 되죠. 사도 되긴 하는데 새로 사는 목적이 뭐 단순히 경력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뭐 새로 사도 되고 빌리셔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농지법 시행 전부터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 다음 이거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격 거의 다 대부분 하셨겠죠. 본인 소유면. 자, 농어촌 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인지, 얘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첫째 시간에 그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따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면 추가 10%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업용 토지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어촌 공사에 이제 임대 위탁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8년 동안 농어촌 공사에 임대 위탁하면 8년 동안 하면 사업용 토지로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임대 위탁한 8년은 사업용 토지만 되는 거지 본인의 자경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에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이렇게 회신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조금. 예. 이용을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한다, 이러면 되죠. 예. 자,